사실 제가 영상을 만드는 걸 엄청 미뤘었는데 큰 할 일들이 뭔가 제 마음속에 막 생겨버리니까 그걸 또 회피하는 방법으로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을 해서 그래서 만들게 됐어요. 우선은 26년도에는 책 읽는 습관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글자를 받아들이는 것을 좀 친숙하게, 어떤 책이든 어렵더라도 우선은 시작하고 넘기는 그런 경험을 계속 쌓아나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작년부터 쭉 읽은 책들을, 제가 좋았던 책, 그냥 전형인 책들을 몇 개 가져왔는데 이렇게 갖고 왔고요. 총 7권입니다. 원래 8권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7권으로 잘랐습니다. 자, 어쨌든 처음 책은 만화책입니다. 룩백이라는 책이고요. 룩백은 체인소맨 작가가 쓴 순정 만화라고 해야 할까? 어떤 약간 순한 맛의 어떤 만화예요. 근데 이게 저는 왓챠피디아를 엄청 신봉하는데 왓챠피디아의 제 예상 별점도 되게 높고 주변에서도 굉장히 강추하고, 심지어 이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이걸로 뭔가 만든다고 해가지고 엄청 기대치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미루다가 이제 읽게 된 만화책입니다. 제가 산 건 아니고 빌린 건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나는 이런 만화책이랑 좀 잘 맞지 않는다. 상상이 잘 안 맞는다. 일단 저는 성격이 좀 급한데도 책 같은 경우는 뭔가 하나하나 그거를 글자를 놓치고 싶지 않고 또 잘 이해가 안 되면 좀 답답해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만화책을 읽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시간이. 왜냐면 그 글씨도 있고 그림도 있고 이 작가가 뭔가 연출하려고 하는 그런 미장센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걸 다 따라가야 되다 보니까 저는 소화할 게 너무 많아서 만화책은 좀 잘 안 읽게 되더라고요. 근데 글 같은 경우는 글을 읽으면서 내 마음대로 그냥 상상하면 되니까 사실 저는 그게 더 편하거든요. 아무튼 그런 만화였고, 저는 만화책 잘 안 맞는다. 근데 이거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체인소맨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썼다라는 것 자체가 약간 저는 이게 연결이 잘 안 됐지만 그랬습니다. 추천이라고 하긴 저는 별로 추천 안 해요. 그냥 저는 애니메이션 나오는 걸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일본에서 시작했으니까 일본 책으로 갈 건데요. 이 책은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라는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죠. 근데 지금도 베스트셀러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바이럴인지 광고인지 뭔가 엄청나게 막 많이 나왔어요. 제 인스타든 뭐 보는 곳마다 이거를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넘사벽인 게 작가가 23살이라는 것이 좀 충격입니다. 왜냐면 이 소설이 진짜 짜임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짜임새도 있고 내용이 엄청 알차요. 배경 지식이 없으면 절대 이런 책을 쓸 수가 없어요. 정말 방대한 배경 지식. 일단 철학, 괴테에 대한 이야기고 일본에서 꽤 유명한 상을 탄 작품이래요. 대학원생이 이런 글을 쓸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탄했고, 근데 이게 소설로 나왔어야 했나? 소설이 아니면 사람들이 안 읽겠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걸로 독서 모임도 했는데 독서 모임 하기엔 정말 좋은 책이에요. 왜냐면 혼자서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것보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를 분석해 나가는 그런 맛이 있는 책이라서 저는 나쁘지는 않았고요. 완전 짱인 것도 아니지만 읽어볼 만하다. 그리고 저는 이 책이 사실 좀 별로였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만의 어떤 공감대가 있어요, 이 안에는. 여기서 그들이 뭐냐면 저는 기득권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저 스스로. 엘리트. 그게 막 엄청 나쁜 건 아니야. 왜냐 어려서부터 그냥 아주 양질의 교육을 받은 어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들은 서민이 아닙니다.
그런 지적인 어떤 자산을 충분히 누리면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현학적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재수 없는 느낌도 약간 있어요. 좀 철학을 좀 꽤나 좋아하고 공부를 해봤던 사람들이면 되게 친한 친구를 만나서 막 수다를 떠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이동진 선생님이 5점을 주셨더라고요. 나는 이동진 선생님이 우리나라 비평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해. 분명히 그분은 굉장히 이제 뭐랄까 인사이트가 있는데 그분은 영화 평론가잖아요. 책 평론가는 아니잖아요. 물론 저에게 있어서 좋은 책은 좀 아니었다 라는 감상. 이 책에 대해서 하나 더 말하고 싶은 게 물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책이 좀 대충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겉에 이렇게 표지도 없고, 표지 없는 건 좋아요. 표지 없는 건 나쁘진 않은데 이게 뒤에 있잖아요. 뒤에 이런 게 있잖아요. 책이 안 예뻐. 안 예뻐서 저는 이 책을 팔 거거든요. 당근할 건데 알라딘에 팔거나 할 건데 그 다음에 꽤 낙천적인 아이 원소윤 책입니다. 이 책은 자전적인 소설이에요. 그래서 소설이라기보다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책입니다. 그녀는 되게 똑똑하고 밀당을 잘하고 말 맛이 좋고 아주 뻔뻔하기도 하면서 뭔가 적당한 그런 순간에는 굉장히 겸손하기도 한 굉장히 낄낄빠빠가 잘 되는 저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지능과 지성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사실은 분수를 아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의 분수를 아는 거. 그게 굉장히 저는 원수윤 작가님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작년 겨울에 그 책 교환을 통해서 얻게 된 책이에요. 그래서 부담 없이 읽기에는 좋았고 이번 명절에 내려가서 조금씩 읽었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책 진짜 재밌습니다. 자전적인 얘기라고 해서 사실 좀 거부감이 들 줄 알았어요. 이슬아 가녀장 이야기도 안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 이야기를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막 소설을 쓴다는 게 조금 오글거린다 해야 하나? 그런데 이 책 오글거리는 게 하나도 없어. 너무너무 재밌고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그 캐릭터성이 다 살아있고 재밌어요. 계속 어린 소윤이가 나오거든요. 이제 자기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꼬꼬마 소윤이가 나오는데 그 소윤이가 막 무지성으로 막 뛰어다니는 느낌이 든다고 해야 하나? 천진난만함이 약간 감동적이고 안쓰럽기도 하고 또 좀 사랑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되게 가벼운 느낌으로 책을 집어서 그 앉은 자리에서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저는 7일로 이야기가 너무 좋았어요. 초반에 나오는데 할아버지 이야기거든요. 좋았습니다. 제가 어디서 봤는데 이 책을 MBTI별로 호불호가 엄청 갈린대요. 저는 엄청 호였지만 인프피들은 약간 기빨린다는데 이 책 읽으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추천. 로베르트 발저의 산책자입니다. 저 이 책을 진짜 작년부터 입이 닳도록 추천을 하고 영업을 하고 난리를 쳤던 책인데 그 사람들이 과연 제 말을 듣고 이 책을 읽었을까요? 읽었으면 후기가 올 텐데 아직 하나도 후기를 받은 건 없습니다. 이 책은 번역본이 여러 개 있는데 저는 배수와 번역이 좋아서 이걸 샀습니다. 이 초록 색깔이 포인트가 너무 예쁘고 양장본이고 그리고 이렇게 만듦새가 되게 좋았어. 그리고 띠지도 너무 예쁘고 사실 전 띠지를 다 버리거든요. 근데 띠지에 써있는 이 말이 이런 것은 한 번도 읽은 적이 없어. 난 매혹되었다. 나는 펄쩍 뛰어오를 만큼 매혹되었다. 이 말이 너무너무 좋아서 아직 안 버리고 있습니다.
저 되게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설명을 드리면, 소설 같은 경우는 자아가 좀 강한 소설 좋아해요. 에고가 강한다고 해야죠. 강한 글을 아주 사랑합니다. 그래야 지루하지가 않아요. 이게 자기 얘기만 막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걸 분출하는 그런 그 에너지가 있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게 되게 저는 책을 고르는데 중요한 요소이고요. 지루하지 않은 게 가장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기한테 미쳐가지고 날뛰는 모습을 구경하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그게 좀 즐겁고 어디까지 한번 가나 보자. 어디까지 이 글이 나를 놀라게 하나 보자. 이렇게 보는 편입니다. 번역이 잘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외국 책 같은 느낌이 저는 사실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에서 오는 그 불편함이 있거든요. 번역이 되게 불편하고 막 번역이 안 되면 좀 짜증나고 막 그러는데 이 책은 그런 게 하나도 없이 너무너무 유려하게 다 번역이 잘 되어 있고 번역하신 분들이 누구인지를 잘 보고 선택하셔야겠죠? 책은 단편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장편 소설은 아니고 골라서 읽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저는 이 책을 처음에 밀리의 서재에서 읽었는데 밀리의 서재에서 처음 본 단편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건 종이책으로 읽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해서 바로 주문을 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단편이 시인이라는 단편이에요. 딱 한 장짜리거든요. 보면은 이 한 장이 끝이에요. 한 장, 두 장. 그러니까 딱 한 장짜리죠. 근데 이게 너무 저한테 너무너무 좋았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보면서 와 진짜 대박 이러면서 한 장짜리 읽었는데 너무 여운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책을 이렇게 딱 덮고 생각을 좀 하다가 다시 읽어서 천천히 한 번, 두 번 읽고 그 다음에 다시 세 번째는 소리 내서 말로 읽었습니다. 이제 오버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뭔가 책을 읽는 느낌이 너무 오랜만이라서 저는 사실 이게 좀 감동적이었어요, 저한테. 되게 흥분되고 읽는 내내 되게 행복했어요. 삶에 대한 애착? 이런 것이 있는 분들이면은 이 책을 사랑할 것 같아요. 네. 시니컬하고 풍자를 곁들인 요소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그래서 이 책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인상적인 건 호수를 설명하는 어떤 묘사하는 그런 씬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쭉 천천히 읽다 보면은 그 호수가 제 눈앞에 딱 그려지고 그리고 같이 산책하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좋았습니다. 이 작가가 살아있을 때는 이 부와 명예를 누리지 못하고 굉장히 쓸쓸하게 산책을 하다가 밖에서 길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 안타까움이 어떤 이 책의 극적인을 만들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저는 이 책 너무너무 추천합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여러분은 읽어보세요. 꼭! 다시 짧은 책. 책은 사랑에는 사랑이 없다. 김소연 시인의 에세이고요. 이 책은 제 책이 아니고 친구가 빌려준 책입니다. 아직 돌려주지 못했고요. 곧 돌려주겠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고찰, 어떤 통찰력 있는 그런 글들이 모여있는 책이고요. 이게 시인이 굉장히 언어 선택을 정말 절묘하게 잘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인들이 쓴 에세이를 참 좋아하는데요. 김소연 시인의 글을 처음 읽어봤어요. 근데 너무 잘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저는 밑줄 한 100개는 긋고 싶더라고요.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뭔가 잘 단어들을 조합을 해서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는 느낌? 저는 왜 사랑을 책으로 배운다라기보단 책으로 느낀다? 공감된다? 이 책은 막 주말 낮에 읽는 것보다는 새벽에 읽는 게 새벽이나 아니면 좀 차분한 마음, 그리고 조용한 곳에서 읽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완전 추천해요. 이 책 진짜 너무너무 통찰력 있어. 사랑에 대해 궁금하신 분, 이별하신 분 읽어보세요.
그 다음 책은 불안의 서입니다. 이 책은 엄청 두꺼운 책이고요. 페르난도 페소아 시인의, 이것도 에세이라고 해야 되나, 산문집입니다. 이것도 페소아 번역이에요. 페소아 번역이라서 산 것도 있지만 사실 페르난도 페소아를 제가 진짜 좋아해요. 이 페소아의 글도 자아가 강하거든요. 진짜 시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진짜 그 시집을 진짜 좋아하는데, 아마 제 영상에서 한번 얘기한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페소아의 이 글을 읽는 게 제 그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사실 산책을 삼아서 가끔 알라딘에 가요. 알라딘에 가는 그 코스가 딱 산책 코스예요. 여기서부터 집에서부터 나가지고 알라딘까지 가가지고 알라딘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올리브영 갔다가 이제 집에 오는 그 길인데 그때 만나게 된 책이에요. 그래서 살까 말까 고민을 하던 차에 이게 좋은 가격에 나와 있어서 구매를 했는데, 이게 첫 장을 펼치는 순간 아까 이 김소연 시인이 서문을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간 뇌가 막 터질 것 같은 거야. 내가 좋아하는 게 막 하나로 막 다 뭉치는 뭔가 이 세계관 대통합이 저한테 일어난 거죠. 그래서 막 이 세상을 향해 막 소리를 치고 싶은 그 마음이 약간 드는 거예요. 하지만 소리 치진 못했지만 어쨌든 너무 마음이 벅찼어요. 아니나 다를까 서문이 진짜 너무너무 명문인 거예요. 서문이 진짜. 제가 이 서문을 다 써가지고 보여드릴 순 없지만 여러분, 이게 밀리의 서재에 있거든요. 진짜 서문이라도 꼭 읽어보세요. 진짜 너무 감동이 막 밀려오고 진짜 좋아요. 저는 사실 불안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성격이거든요. 막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 막 다 이렇게 통제해야 되고, 그 통제하는 게 사실 불안함 때문에 통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불안한 사람이 이 불안의 서를 읽으면 사실 좀 웃기잖아요. 불안하다고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진짜 처음부터 나를 위한 책인 거야, 이 책이. 막 눈물이 막 나요. 근데 눈물이 날 이 내용이 아니야. 근데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미스테리예요. 왜 그런지. 제가 어휘력이 많이 지금 없어지는 이유가 어휘력이 좀 떨어지는 이유가, 좀 진짜 좋으면 잘 설명 못 하잖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이 책이. 이게 호불호가 갈리긴 해요. 막 뭔 내용인지 모르겠다 막 이런 사람 많은데, 사실 저는 너무 뭔 내용인지 아는 건 내용을 좀 지루해가지고 좀 뭔 내용인지 모르겠는 거를 읽어가는 재미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너무 좋았습니다. 말장난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좋아할 것 같고요. 시 좋아하시는 분들 무조건 좋아할 겁니다. 우울하거나 약간 무기력한 사람들이 읽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막 엄청 우울할 때 읽은 것도 아닌데 되게 위로가 됐고요. 300쪽 남아있는 이 사실 자체가 좀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평생 이거 나눠서 읽으면 되니까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이게 밀리의 서재에 있기 때문에 갖고 다니면서 읽진 않고 돌아다닐 때는 이북으로 읽습니다. 김소연 시인이 쓴 서문 한 구절 제가 옮겨서 여기다가 이렇게 올리게. 나는 이 책을 읽는 내내 페소아를 사랑했다. 위대할 것도 없고 거룩할 것도 없고 카리스마도 없고 멋지지도 않았지만 도리어 초라하고 궁색하고 연약하고 파리하기까지 했지만 페소아의 페르소나 소아레스는 완전했다. 단지 저물녘의 풍경처럼 수만 수억 년을 우리 곁에 끊임없이 찾아와준 일모를 읽는 마음이 되어 페소아와 독대했다. 아직도 지구 어딘가에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책 한 권이 있다는 사실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네, 좋았습니다. 마지막이고요. 마지막은 바로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입니다. 이 책은 아주 유명하죠. 고전 중에 고전이죠. 이 책은 퍼블리셔스 테이블인가? 몇 년 전에 거기 가서 열린 책들 한정판으로 나온 걸 샀어요. 이게 몇 년 만에 지금 이 책을 읽게 된 거죠. 이거 원래 좀 책장에 좀 오래 묵혀둬야
그런 맛이 있잖아요. 그 책이 막 부를 때 읽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책 표지가 너무 예쁜 거야. 색깔이 너무 예쁘잖아요. 이렇게 뒤에 이렇게 딱 문구까지.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 이 내용이 진짜 여러분 이 내용 아세요? 진짜 소름 끼치게 무서워요. 저는 좀 호러 영화 보는 줄 알았어요. 1984도 아직 안 읽었는데 너무 기대되고 진짜 조지 오웰이 필력이 미쳤어요. 진짜. 이게 순식간에 읽어지거든요. 이게 약간 좀 괴로워. 중간에 너무 괴로워서 읽기가 힘들어. 이게 제가 그 과몰입을 좀 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읽으면서 이게 현실 그대로 고증이 되어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진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을 것 같아. 그 세상에. 지금 이걸 읽으면서 제가 느꼈어요. 이거 사회에 뭔가 움직임을 만들어낼 책이다. 인생 무료하신 분 이거 읽어보세요. 진짜 얇고 금방 읽고 150쪽밖에 안 돼요. 도파민 풀 충전. 진짜 재밌어요. 동물들 진짜 캐릭터마다 다 특이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어디서 다 샘플링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추천합니다. 좋은 밤 되시고 저희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